그러면 피하다가 볼일 못 보겠네? 36개 주랭랑도 하지 말랬는데 이제는 사야 될 종목을 골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매력적인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십니까. 주톡피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이데일리 증권시장부 소속 조용석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샌드타이거 샤크 최고민수라는 필명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박민수 작가님을 모시고 주린이들에게 꼭 맞는 주식 투자 전략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옆에 계신 박 작가님은 자신을 여의도 유관기관에서 일하는 22년차 직장인이라고 소개하시는데 사실은 경제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분들에게는 이미 유명하십니다. 이말년 작가, 심사임당, 김작가 TV 등에 모두 출연하셨고요. 최근에는 40살에 시작하는 주식 공부 5일 완성 2021년 개정판으로 독자들을 만나 뵙고 계십니다. 박민수 작가님 소개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유튜브의 정점 이데일리에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기가 꼭 제 집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계속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최근에 그 최고민수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민수 또 샌드 타이거 샤크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즐거운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샌드 타이거 샤크라는 필명이 좀 재밌는데 네네. 어떤 이유로 이렇게 짓게 되신 거예요? 한번 물면 먹이를 놓지 않는다. 이게 이제 샌드 타이거 샤크의 특징인데요. 제 주식 투자법도 한 번 주식을 사면 절대 손절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골라서 끝까지 추가 매수 전략으로 손실 볼 때마다 추가 매수 전략으로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단돈 1원이라도 수익 내고 나오자. 이게 저의 투자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샌드 타이거 샤크 그 필명을 쓰고 있고요.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상어는 불에가 없어요. 불에가 없어요? 네, 숨쉬는 불에가 없기 때문에 계속 헤엄을 쳐야 되는 거죠. 평생을 자면서도 이렇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이유로 우리 주식 투자를 평생 직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샌드 타이거 샤크 그 필명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는 이제 최고민수로 우리 이말년 작가님이 지어주셨는데 20대 30대 여러분들이 상당히 좋아해 주세요. 그래서 최고민수로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고민수랑 샌드 타이거 샤크 중에는 같이 혼용해서 쓰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죠. 샌드 타이거 샤크 앤드 최고민수. 네, 심지어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둘 다 검색이 된다는 그러게요. 거. 네. 네이버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샌드 타이거 샤크가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럼 결국은 얼마나 좋은 애를 잘 물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방송 우리가 보시는 분들에게 포커스를 두는 게 얼마나 좋은 종목을 골라서 안전하게 투자하느냐 이 부분들이 이제 주린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오늘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종목을 고르는 방법, 초보자들이 숙지해야 될 지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할 때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보면 그 아파트가 얼마나 역에서부터 거리가 먼지 그리고 수돗물은 제대로 나오는지 학교는 부근에 좋은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하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할 땐 그런 점검들을 많이 안 하세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되게 좋은 아파트를 사려고 우리 경제 여건에 제일 적합한 그리고 어느 정도의 대출을 받아서 최대한 좋은 곳을 가자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주식은 오히려 좋은 주식들을 사기보다는 단기에 급등하려는 주식들 빠른 시간 내내 내가 부자 되겠다. 일확천금을 빠른 시간 내내 누리겠다.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뻥튀기 하겠다. 이런 생각들로 많이 접근하시니까 위험한 종목에 대한 투자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손실도 많이 날 수 그렇죠. 그러니까 이익이 큰 만큼 손실도 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레버리지 효과를 크게 노리겠다는 건데 그런 투자를 한두 번은 맞을 수 있지만 평생 우리 아까 샌드 타이거 샤크처럼 불해가 없기 때문에 평생 우리가 헤엄쳐야 하듯 주식 투자도 평생 직업으로 이렇게 꾸준한 수익을 얻는 게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기업을 골라야 되겠다. 그럼 좋은 기업을 어떻게 고를 거냐? 다른 거 없어요. 실적이 좋은 기업들, 적자 나는 기업들만 한번 빼보자.
적자 1번. 네, 적자 다르게 우리 해보자. 조 기자님이 친구한테 돈 빌려줄 때 어떤 친구, 이렇게 돈 빌려줄 때 제일 먼저 뭐를 보세요? 이 친구가 월급이 있냐, 직장 있냐, 그렇죠. 그걸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빌려준 돈을 제때 갚으려면 얘가 수입이 정기적으로 있고 맞습니다. 아니면 가진 재산이 있거나 네.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회사에 돈을 빌려줬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쉬워요. 이 회사에 돈을 빌려줬는데 얘가 정기적으로 나한테 빌려준 돈을 갚을 수 있느냐? 근데 얘는 적자야. 그러면 과연 자기 먹고 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내 돈까지 갚을 수 있느냐? 불가능할 거라고 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자 나는 회사만 좀 피해보자. 그러면 일단 좀 안전하더라 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부채 비율과 당좌 비율. 그래서 부채 비율은 내 돈과 남의 돈을 비교하는데 남의 돈이 더 크면 부채 비율이 높은 거거든요. 보통 100% 이상은 남의 돈이 더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너무 높은 기업들도 위험하더라. 왜냐? 이자를 너무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빚을 제때 못 갚으면 부도 나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너무 높은 기업도 좀 피하자. 당좌 비율. 1년 안에 들어올 현금과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 비교를 하는데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이 너무 많은. 그러면 현금이 너무 적으면 그런 경우에도 결국 유상증자 해야 된다. 유상증자라는 것은 주식수를 늘리는 건데 투자자한테 돈을 받고 주식을 파는 행위다. 그러면 유상증자가 왜 나쁘냐?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우리가 시가총액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주식수와 주가의 곱셈이 시가총액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아파트를 살 때 일반적으로 평당 뭐 3천만 원에 20평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매매가가 6억 원이다. 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주식은 우리가 주가만을 얘기해. 삼성전자 8만 원에 샀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주식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시가총액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8만 원짜리가 8천 원짜리보다 쌀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주식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시가총액이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면 주가가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한 주에 10,000원짜리 주식 10주면 시가총액은 10만 원이겠죠. 네네. 근데 10주가 20주가 되면 시가총액은 동일하게 10만 원이 유지되려면 10,000원이 아니고 5,000원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를 한 20여 년 했는데요. 가장 힘든 게 유상증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수가 늘어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10,000원에 샀는데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회사가 갑자기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가가 5,000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5,000원이 다시 10,000원이 되려면 엄청난 호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호재를 또 기다리는 게 굉장히 힘들고요. 그렇게 했는데 또 유상증자를 또 한 번 해. 이러다 보면 결국 내가 산 가격이 안 오더라.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로 손해보고 장기 투자하겠다는데 장기 투자하면 할수록 주가가 계속 내려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실적이 좋고 부채 비율도 그리고 당좌 비율도 괜찮은 기업들을 좀 압축해서 보면 그런 우량 기업들을 투자하고 혹여 손해보더라도 손해볼 때마다 추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면 결국 단돈 1원이라도 수익 내고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투자법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손절매 하지 말라고 강조를 하거든요. 손절매는 결국 빨리 꽁무니를 빼는 36개 주랭랑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빨리빨리 이렇게 빼서 손해를 적게 본다고 이렇게 기뻐할지는 모를지언정 이런 계속 손해를 몇 번 못 번 보다 보면 그 손해액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3% 손해마다 손절매하겠다. 그게 한 10번 되면 30%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투자보다는 그리고 그런 손절매를 끊임없이 하는 투자 전략으로 한 10년을 버텼다고 하면 과연 그게 실력이 있는 거냐. 그리고 손절매를 쉽게 하면 종목 고르는 게 너무 쉬워요. 분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딱 해서 3% 벌고 빠지거나 아니면 3% 손해보면 빠져나오겠다 하니까 이 종목이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이 종목이 어떤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투자보다는
좋은 기업을 골라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좋은 기업으로 첫 번째는 적자 기업을 피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부채 비율이 나쁜 회사를 피하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당좌 비율이 나쁜 회사도 피하자. 그래서 세 가지 요소를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이 세 가지 피하는 가장 큰 목적은 유상증자를 피하기 위함이다. 종합적으로.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지금 보면 작가님 책에도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네네. 영업이익을 그럼 보시나요? 아니면 당기순이익을 보시나요? 이게 이제 우리가 PER이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싶은데요. 네. PER은 아까 우리가 주식수와 주가의 곱셈을 시가총액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예를 들면 1,000억이 있고 뭐 1조가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할 거 아니에요. 뭐 이 시가총액이 과연 적절한 시가총액이냐 라는 부분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아파트로 치면 아파트 매매가 10억이 과연 타당한 매매가야?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건데요. 네. 그런 이 시가총액을 한 번 더 꼬아줘요. 당기순이익으로.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눠주면 그게 PER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가총액만큼 투자했을 때 몇 년간의 당기순이익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느냐. 네. 그래서 PER 10배면 투자금 회수에 10년이 걸리는구나. 네. 그래서 PER이 5배면 5년, 5년. PER이 10배면 10년. 짧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PER을 구하기 위해서 사실 당기순이익을 우리가 체크를 하는 거고요. 네. 가장 좋은 거는 매출액, 영업이익, 네. 당기순이익 세 가지를 보고 세 가지가 꾸준하게 실적 개선이 되는 기업들. 예를 들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영업을 해서 실제로 얻는 이익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뭐 법인세를 빼고 네. 그다음에 영업의 이익이라든지 특별 손익 같은 경우를 이렇게 합산하다 보면 그게 당기 순이익이 돼요. 영업이익은 크게 늘었는데 당기 순이익은 줄어드는 경우도 그닥 좋은 건 아니고요. 영업이익은 적자인데 당기 순이익은 흑자인 경우도 그닥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뭐 땅을 팔았거나 일회성의 어떤 수익이 나서 당기 순이익이 날 수도 있거든요. 자기 본업이 아닌 다른 그렇죠. 현황 이익과 손실이. 네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매출액도 크게 늘면서 거기에 따른 영업이익도 크게 늘면서 거기에 따라서 당기 순이익도 느는 이런 어떤 세 가지 포커스의 이 실적 개선이 되는 기업들을 좀 중점에서 보면 좋겠다. 그래도 적자 기업은 일단 웬만하면 탈락시켜라. 주식시장에 2,000개가 넘는 종목이 많은데 맞습니다. 내가 왜 굳이 이 종목에 매달려서 머리 유상증자를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왜 이 종목에 내가 그렇게 목을 메고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내가 빌려준 돈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의미에서 실적 개선이 되는 그런 우량 기업에 포커스를 맞추고 투자하고 좀 긴 호흡으로 좀 기다려보자. 실적 발표가 있을 때마다 주가는 주기적으로 상승하더라.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엄청나게 이런 종목들은 사랑하더라. 외국인과 기관이 사랑하는 종목들만 사도 개인 투자자 손해보지 않는다. 외국인과 사실 외국인이라고 하지만 외국인 기관 투자가예요. 그렇죠. 외국인 개인이 하는 것이 그렇죠. 아니라. 네. 큰 그 자금의 외국인 기관 투자가와 국내 기관 투자가 네.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펀드라든지 이런 돈들은 사실 내부 통제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 종목이나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무 종목이나 샀을 때는 그 펀드 매니저들이 계속 거기에서 그 업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익도 나야 되고 안전성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보다 사실 고수예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랑하는 종목들, 그 종목의 대표적인 게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우량 종목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쉽게 가자. 손해보지 않고. 그러니까 주린이들이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얼마를 딸까를 되게 이렇게 부푼 기대감이 있어요. 내가 1,000만 원으로 1억이 돼서 1억이 10억이 되면 회사를 관둘 거야. 사표 낼 거야. 뭐 이러는데 사실 그런 거보다는 1,000만 원이 이렇게 1,500만 원이 되고 이렇게 따박따박 벌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노볼 효과라고
눈덩이를 굴리다 보면 눈사람이 된다. 그래서 1년에 한 40% 수익만 거두면 된다. 그것만 해도 그렇죠. 분기 10%. 네. 분기 10%는 좀 해볼만 하잖아요. 분기 10%니까 훨씬 더 네. 현실감 있게 들리는데요. 분기 10%, 3개월 사이에 한 10%만 벌자. 그런데 이렇게 실적 개선이 되는 우량주들은 분기 10% 정도는 충분히 수익을 줘요. 그러면 10%씩 1년에 한 4번만 하면 40%잖아요. 40% 벌면 1,000만 원이 7년 후에 얼마가 될 것 같으세요? 1,000만 원이 7년 후에. 네, 스노우볼 효과. 그러니까 투자 원금과 수익을 재투자하면 7년 후에 10배 돼요. 10배나 돼요, 그게? 그럼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 1년에 40% 수익이면 7년 후에 1억이 되고요. 그 1억을 또 7년 하면 10억이 되는 거죠.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1년에 분기 10%를 우리가 목표로 해서 투자를 한다면 그렇게 뭐 서두를 필요 있겠느냐. 분기 10%씩 따박따박 수익 내고 좋은 기업에 따박따박 수익 내면 그러면 사실 1년에 4종목만 있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분기에 10%씩 수익 내는 종목 4종목만 있어도 우리가 이렇게 굳이 잦은 매매를 해서 머리 아플 필요 없이 좋은 기업을 골라서 진득하게 기다리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여기에서 전략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가 피하자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자 기업 피하고 부채 비율 나쁜 기업 피하고 당좌 비율 피하고 이걸 피하는 이유는 유상증자를 피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피하다가 볼일 못 보겠네? 36개 주랭랑도 하지 말랬는데 이제는 사야 될 종목을 골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매력적인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PR 포인트, 이제 매력 그렇죠. 포인트 두 개. 가치 투자라는 건 두 가지 포인트예요. 리스크를 최대한 낮추고 매력적인 저평가 기업을 사는 거죠. 내릴 건 최대로 내리고 올릴 건 최대로 올리고. 네. 그래서 저평가 요소, 그 부실 기업들은 다 피했잖아요. 네네. 이제는 저평가 요소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아직 시장이 발견하지 못한 그 그렇죠. 매력적인 부분.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PER을 공부했잖아요. 공부했죠. 그래서 PER이 낮은 기업을 사고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을 사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피하는 건 그렇게 얘기했지만 저평가 기업을 찾아야 되잖아요. 저평가 기업은 PER이 낮은 기업, 투자금 회수가 짧은 기업, 네. 그리고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 그러면 PER은 과거의 단기 순이익이 아니라 미래의 단기 순이익을 가져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단기 순이익으로 나누는 게 PER이라고 그랬는데 과거의 실적 말고 2, 3년 후, 길게는 한 10년 후 실적을 가지고 시가총액을 나눠주면 지금 과거의 실적 기준으로는 PER이 100배일지 몰라도 2, 3년 후의 실적 기준으로는 PER이 뭐 10배. 이렇다. 그러면 이런 기업을 사서 PER이 한 15배면 팔을까? 이게 하나의 투자 전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PER이 낮을 때 사서 그렇죠. PER이 매력적일 때 사서 매력도가 떨어지면 팔자. 그러면 매수와 매도 전략이 다 PER 가지고 되는 거죠. 근데 이 PER이 과거의 실적이 아니라 미래의 실적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 미래의 실적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 2대1를 즐겨봐야 되는 거죠. 2대1에서 나오는 이 조 기자님 같은 이런 기자분들이 쓴 기사에 미래의 실적 예측치가 담겨진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신문 기사를 아침과 저녁 출퇴근할 때 꾸준하게 검색을 해서 실적이 개선된다는 뉴스를 보고 그런 종목들을 분석을 해서 저평가 요소, 특히 미래의 실적 기준 PER이 낮은 기업들, 예를 들면 PER이 한 10배 이하면 아주 베스트고요. 10배 이하 기업을 잡아서 나는 한 15배까지 기다릴 거야. 그러면 주가는 50%나 올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다림의 투자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하나 이야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주린이에게 가장 추천하는 게 저는 배당주예요. 배당주라면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재미없다라고 생각을 네, 많이 네. 하는데 그게 아닌가요? 배당주의 매력은 배당에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배당 주는 회사는 먹고 살만해요. 지가 먹고 살만하니까 배당을 주는 거거든요. 먹고 살기 어려우면
배당을 할 게 아니라 유상증자예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투자자의 돈으로 연명하는데 얘는 투자자의 돈이 필요 없어. 내가 투자자한테 돈을 줄게. 배당을 하게 되는 거죠. 배당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혹여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보더라도 배당으로 그 손해액을 메꿀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배당을 매년 10% 정도 배당을 받는다고 치면 막말로 10년 기다리면 투자 원금 회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배당주를 적어도 주린이라면 50% 이상은 투자해라 라는 말씀을 드려요. 변동성이 사실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적은 것도 하나의 매력이에요. 그래서 이 배당주는 연초에 투자를 하고요. 연말이 가까울수록 이렇게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배당주를 샀는데 한 20% 정도 수익이 났다. 네. 근데 배당은 한 8% 정도 받는다. 네. 그러면 매도해서 20% 수익 실현을 하는 것도 거기, 나쁘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당을 보통 연말 기준으로 많이 정하거든요. 네. 그러면 연초에는 또 1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고배당주들이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사서 나 뭐 겨울까지 기다려보지. 그러고 보면 한 10% 20%씩은 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저기 돌아다녀서 손해보는 것보다 한번 기다려보자. 배당 주는 기업들은 대부분 실적도 좋다. 그래서 저는 시가 배당률이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가 배당률은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배당이 500원이고 현재 주가가 10,000원이면 시가 배당률은 5%. 저축은행에서 5% 이자 받는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축은행에서 5% 주는 데는 없어요, 지금. 그래서 5% 이자도 받고 뭐 주가도 오르면 더 덤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주린이들은 배당주 투자를 꼭 50% 이상 하셔라. 그렇게 이 배당주에 포커스를 맞추면 혹여 지루함은 있을지 모르나 크게 손해보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처럼 변동성이 심한 장세일수록 고배당주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배당주 투자 전략도 간단해요. 시가 배당률 저 같은 경우는 한 8% 이상 종목을 사서 한 6%대 파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가는 한 30여 % 오르거든요. 그럼 1년 농사 다진 거죠. 그래서 시가 배당률이 8% 이상 종목이 있느냐 또 궁금해하실 수도 있잖아요. 있어요. 네이버 포털 등에 고배당이라고 치시면 시가 배당률 순으로 쭉 나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8% 이상 종목들 많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그 금융주들, 그렇죠. 금융주들이 네. 항상 배당을 많이 주시잖아요. 작년에 이제 좀 그 일이 있어서 코로나19 이슈로 이렇게 경기가 좀 후퇴하면서 이 은행주들이라든지 이런 보험주들이 많이 안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가 배당률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그리고 시가 배당률이 8% 이상인 종목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배당이라고 치셔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다. 뭐 메리츠 증권이나 대신증권 이런 증권주들도 8% 이상 나오거든요. 이번에도 대신증권 꽤 많이 배당이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8% 이자 최악의 경우 8% 이자를 받으면 돼요. 그러면 어찌됐든 8% 이자를 한 3년 받으면 20몇 % 배당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웬만큼 20몇 % 손해 봤어도 배당으로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이 배당 투자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우리가 시가 배당률 한 8%, 사실 5% 이상이면 고배당주라고 그쵸, 하거든요. 저희 그렇게 예, 알고 근데 있죠. 저는 그 수준, 높여서. 왜냐면 배당에 포커스를 맞춘 투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배당 측면에서 한 8% 이상 8% 이상.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PER은 10배 이하로 보고 그러니까 미래의 실적 기준으로 10배 이하인 기업들이 베스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 지수가 3,000 이상으로 올라오면서 그런 종목들이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예, 그렇긴 해도 어찌됐든 PER이 미래의 실적 기준 PER이 한 20배 이하인 종목들로 압축을 해서 미래 PER 기준으로 좀 매력도를 좀 측정해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배당주 같은 경우는 실적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실적이 나빠지면 그 배당을 못 줄 수도 있어요. 그쵸. 지금 전에 돈이 없는데 배당을 주실 수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계속 그만큼 벌어야 그거에 상응하는 배당을 줄 수 있고 작년보다 실적이 개선되면 배당을 더 주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실적 여부는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세 가지를 보라고 그랬죠.
그런 어떤 실적 개선세 여부를 꼭 지켜보면서 고배당주를 계속 고할 건지 아니면 스톱할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정리해보면 빼야 되는 부분 3가지 지표가 있고 네네. 그 다음에 매력적인 부분 2가지 지표를 네네. 같이 합산해서 네네. 종목을 고르면 되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가치 투자의 그 전략, 리스크를 최대한 낮춘다. 그래서 적자 기업 빼자. 네. 부채 비율 높은 거 빼자. 네. 그 다음에 당좌 비율 낮은 거 빼자. 왜? 유상증자를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매력적인 저평가에서 2가지. 미래 PER이 낮은 기업, 시가 배당률이 굉장히 높은 고배당 기업들을 포커스로 맞춰서 투자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이 여러 가지 지표들은 결국 자기 투자자님들이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네. 뭐 보는 방법이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는 배우기를 이제 다트 사이트를 들어가거나 이러는데 네네. 사실 이게 보기가 썩 가독성 좋지는 않더라고요. 네. 대한민국 대다수의 그런 투자자분들이 다트를 모르실 거예요. 아, 그러신가요? 그렇죠. 이 다트. 사랑의 큐피트. 그게 그게 아니고 네. 금감원 공시 사이트 다트가 있고요. 네, 네. 거래소 공시 사이트는 카인드예요. 카인드, 네, 네, 네. 친절한 분들이죠. 그래서 이 다트와 카인드를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 바쁜 일상에서 그걸 일일이 다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럴 때는 우리의 친절한 이웃 네이버가 있어요. 네이버. 그래서 네이버가 이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시면 그 종목별로 주요한 그런 재무 정보들이나 공시, 네. 뉴스 등을 다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린이 분들은 그런 포털 사이트에서 좀 집중하시고요. 시간적 여유가 될 때 자기 종목을 이렇게 치고 네네. 그 들어가 보면은 바로 말씀하셨던 이 여러 가지 지표들을 다 볼 수가 있는. 그럼요. 네, 다 확인할 수 있고요. 시간적 여유가 될 때 사랑의 큐피트 다트를 이용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이버 포털을 이용해서 네. 제가 이제 종목 분석 10단계라고요. 제 책에도 나와 있는데 1시간이면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피할 건 피하고 매력적인 건 찾는 그런 1시간 정도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아파트 사듯 이렇게 주식도 여러 가지 이 관점에서 한번 리스크를 피하면서 매력적인 저평가 요소를 좀 찾아보자라는 측면에서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